이번 시간엔 3장 코틀린 기본문법에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에는 크게 if문 그리고 when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조건문은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비교 연산자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제 책에 나와 있듯이 크게 6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있기는 한데 먼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1이랑 2랑 놓고 이걸 비교하는 연산자를 이렇게 사이에 넣으면 1이 2보다 큰가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작죠? 그러면 이 결과값은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결과값이 불린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다가 컴페어라고 쓸게요. 그냥 자, 결과는 1, 2의 결과는 result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를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에뮬레이터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로그캔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1과 2를 비교했을 때 이 꺽쇠의 방향에 따라서 1이 2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를 결과값을 요 는을 사용해서 results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false 아니다라고 결과값이 반환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반대쪽 꺽쇠가 있습니다. 1은 2보다 작으냐라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고요. 이 상태에서 에뮬레이터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true가 나타나겠죠.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요 꺽쇠 등호라고 하죠.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요 꺽쇠 표시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산수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크거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요런 비교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해보면 false죠. 여기다가 1로 바꿔보면 true 같으니까.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거나 같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true죠. 1이니까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음에 같은지를 물어보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 1이랑 비교하면 1, 1이니까 true가 나타나겠죠. true가 결과값으로 나올 거고
여기 문자열이 1, 2 결과라는 건 제가 여기다가 넣어놔서 그렇고, 다시 비교를 해보면 펄스가 되겠죠. 결과는 네, 펄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지를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1이랑 2는 다르니까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고 1이랑 1을 비교해 보면 값이 같으니까 false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비교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홍길동이랑 김범수? 자, 이렇게 비교하면 true겠죠. 이 문자열이랑 이 문자열은 다르니까. 그리고 홍길동이랑 홍길동을 비교하면 false겠죠. 같은 문자열이니까.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부등호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문자열에는 되도록 부등호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과값이 false이긴 한데 예를 들면 홍길동 하고 여기는 길동, 이렇게 이제 부등호나 다른 값으로 비교도 가능한데요. 문자열을 부등호로 비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린을 비교하거나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등호, 같은지를 비교하거나 다른지를 비교하는지를 사용하고요. 대부분의 비교 연산자는 숫자 값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 총 6개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논리 연산자를 하기 전에, 논리 연산자는 대부분 비교 연산자의 결과를 다시 한번 연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이랑 2를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세 개의 값이 300, 500, 270이라는 세 개의 값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세 개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산은 내가 첫 번째 값이 500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해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값의 결과는 300이 500보다 작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결과라고 할게요.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마찬가지로 500이랑 비교를 해요. 세컨이 500보다 작으냐, 두 번째 결과
요건 어떻게 되죠? false가 되겠죠. 같으니까. 작지 않잖아요. 작지 않으면 true가 되는, 작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두 개를 비교 연산자로 결과값을 도출을 해냈어요. result 1이랑 result 2. 논리 연산자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연산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논리 연산자를 비교하는데 result 1이랑 그리고 result 2를 비교해서 둘 다 true인지를 비교할 때, 둘 다 값을 만족하는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논리 연산자 중에 요 and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and 두 개가 붙으면 result 1도 값을 만족해야 되고 2도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둘 다 true가 아니면 이 이 결과값은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end 연산하면 이제 하나는 true인데 하나가 false라서 결과값이 false가 되고요. 다음에 오화 연산이 있습니다. 오화 연산은 Shift 누르고요. 엔터키 위에 보시면 한글 키보드시면 그 원자 있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그 원자를 누르시면 요 버티컬 바가 입력이 되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거 오화 연산자라고 합니다. 위에 거를 AND 연산자, 이 아래 거를 오화 연산자라고 하고요.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 오화 연산자는 뭐냐면은 결과값 두 개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얘는 true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가 하는 역할은 비교 연산자로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조합할 때 사용하는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 연산자가 있는데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기존의 비교한 결과값의 값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그래서 result 1의 결과값이 true잖아요. 여기다가 요 부정 연산자인 이건 단항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결과값에다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표를 먼저 붙였는데 요 result 1에다 그냥 앞에다 느낌표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result 1에 부정을 했으니까 true에 부정을 했으니까 여기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논리 연산 이 부정 단항 연산자 단항 부정 연산자의 결과는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6개, 3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6개, 3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if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if문은 if 조건식 그리고 요 코드 블럭
혹은 코드 스코프라고 하는데요. 요게 스코프라는 건 요 사이에 작성된 코드는 요 사이에서 처리되고 해결된다라고 해서 요 코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안에서 요 안에서만 이제 코드가 처리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요 가로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은 대부분 비교 연산과 더하기 논리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책에서 예를 든 게 야구를 예를 들었는데요. 야구에서 아웃 카운트가 0개예요. 0개인데 아웃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스트라이크를 3개를 던지면 아웃이 되잖아요. 일단은 스트라이크를 2개라고 해놓고, 자, 스트라이크 2보다 크면 2보다 크면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하나 늘어나는 요런 코드를 작성할 때 if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요때 스트라이크가 2보다 커서 3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if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3이면 뭐 3 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 3이면 아웃 카운트를 하나씩 이렇게 늘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에서 이제 if, 자, 위에 컴페어는 그만하고 if문의 결과값을 한번 볼게요. 결과 아웃은, 자, 이대로 출력을 하면 여기 태그 비교 검색은 이제 if문으로 바꿔주시고, 아웃은 0개잖아요. 그럼 만약에 스트라이크 3으로 바뀌면, 스트라이크 3개면 이제 아웃 카운트가 하나 늘어나야 되겠죠.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1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if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if문은 이렇게 단일 블럭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좀 지울게요. if 조건식, 다음에 여기 코드 블럭, 조건식은 비교 연산 더하기 논리 연산, 물론 비교 연산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lse라고 해서 이 위에 if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하는 코드 블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if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실행되는 코드 블럭. 그래서 if문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코드를 분기해서 예를 들면 이제 왜는 잠깐 지울게요. 여기가 프로세스 1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또 프로세스 2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코드는 블록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식이 만족하면 프로세스 1을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프로세스 2를 실행하는 형태의 코드를 작성할 때
if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if문에 만약에 else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if 조건이 만족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스트라이크를 3개라고 해놓고 스트라이크가 2보다 크면 프로세스 1을 실행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놨는데 else문이 없으면요 이 조건을 만족하죠. 스트라이크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if문 안에 프로세스 1을 실행하고 나서 프로세스 2도 같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else문이 있으면 그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 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요거를 실행하게끔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고요. 자, if문에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else i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이 맞다 아니다도 있지만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스트라이크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7 정도로 해놓을게요. 스트라이크보다는 여러분 좀 months라고 할까요? 그래서 7월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현재 월이 9월보다 크면 가을이니까 여기는 log.d 가을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여름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9보다 클 때랑 months가 9월보다는 작고 여름이면 7월부터인가요? months가 6월보다 크면 이때는 해수욕장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이랑 겨울에는 집에 있습니다. 뭐 이런 코드를 작성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조건이 일단 여기 10이라고 쓸게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자, 현재 10월이니까 9월보다 크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해서 가을 옷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가을 옷 입는 거 이외에 집에 가는 거만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범위를 추가하고 싶을 때 중간에 else if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을 한 번 더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7월이 되면 해수욕장을 가는 거고 6월이 되면 6보다 커야 되니까 얘도 만족하지 않고 얘도 만족하지 않게 되죠. 그럼 마지막에 집에 있습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lse if문은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복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7월보다 작고 봄을 한다면 6월, 5월, 4월이니까 3월보다 크면 소풍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은 if문의 가로 사이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조합으로 여기 논리 연산자를 썼죠.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조합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분기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when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when은 요 코틀린에서만 when이라고 쓰고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언어에서는 스위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니까 뭔가 이름이 좀 연상되죠. 이 부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특정 값에 맞게끔 분기시킬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원스가 9보다 클 때 분기시켰잖아요. 근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 if 스위치라고 쓰고, 저 위에 months가 6월이냐 라고 값을 특정해서 6월이면 이렇게 6월일 때는 요걸 실행시키고, 7월일 때는 뭐 또 다른 걸 실행시키고, 이렇게 입력되는 값을 특정해서 그게 맞으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의 외는 지금의 외이 아니라 코틀린의 외는 if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if문을 조금 더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en을 쓰는 방법은 이 month로 그대로 써볼게요. 위에 코드를 when으로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창을 로그캣을 내리고 when은 여기에 비교할 대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위에 month를 이제 비교할 거죠. 수식이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when은 이 비교할 대상이 month가 뭔지를 when 블럭 안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값, 예를 들어서 아까 9일 때, 예를 들어서 9일 때, 그리고 9보다 크니까 일단 9일 때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여기에 when, 코드가 간격이 너무 넓어서 9월입니다. when을 예전에 스위치를 쓴 형태로 써봤어요. 그래서 when, 자, months가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 months를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months는 일단 6, 이 상태에서 여기 태그에 when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6이 현재 6월인데 9월을 검색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이 맞으면 이 코드를 실행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교할 대상을 when에 괄호 안에 놓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값을 먼저 쓰고 대시 꺽쇠 그리고 코드 블럭, 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실행할 코드가 한 줄이면 코드 블럭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얘가 9월이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주로 이런 용도로 입력한 대상의 값이 이 값으로 특정할 수 있을 때 그 값을 찾아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게 했는데 그 전에는 스위치문으로 썼을 때는. 근데 웬으로 오면서 웬이 되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범위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먼스가 9월보다 크면 10, 11, 10이잖아요. 그러면 10이라고 쓰고 쉼표를 붙이고 11, 1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을입니다. 9, 10, 11이 가을이구나. 9, 10, 11 가을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6, 7, 8이 여름인가요? 6, 7, 8 여름입니다. 라고 하고 7로 바꾸면 당연히 이제 여름입니다 하고 출력이 될 텐데, 이렇게 값이 특정되지 않고 범위를 찾고 싶을 때는 in이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6부터 8 사이이면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니라 맨 앞에 했듯이 특정 월만 찾는 것도 섞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months가 5면 5월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if문이랑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months를 빼고 이 위에 코드를, 요 위에 if문으로 작성된 코드를 요 웹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은 조건으로. 자, 맨 위에 거부터 하면 9월부터 맨 위에 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9보다 크니까 9, 10, 11, 12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다음에 6, 7, 여기는 7, 8이네요. 7, 8 다음에 3이니까 4, 5, 6 4, 5, 6 4, 5, 6에는 소품을 가고, 자, 마지막으로 else잖아요. when에 else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if문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 맨은 이렇지 않았는데 if문이랑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줄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아까 이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코드 스코프 코드 블럭을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양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 같았을 때 이렇게 해놓고 요거만 약간 정리되게끔 이렇게 밀어놨을 때 코드 모양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if문이랑 when문이랑 이거 두 개의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눈에 좀 잘 들어오죠, when이 더.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 분기가 많을 경우에 if문보다는 when문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이제 이걸 이제 좀 전문용어로 가독성이 좋다라고 하는데 when문이 if문보다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요즘은 when문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줄짜리 if문 같은 경우는 when보다는 if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시면 어디에 이 코드가 더 어울리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써보시고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